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7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CNCV W, 그냥 W가 붙여져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FR이 붙여져 있는 거 없는 거, 요거를 이제 구분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좀 배워놨어요. 그리고 그거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산업기사나 기사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암기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 57번까지 간단히 문제 복습하고 58번서부터 60번까지 오늘은 18년 2회차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서 사용하는 케이블의 캡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1번 0.75mm 스퀘어.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라고 했죠. 애자 사용 배선 시 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절연전선인 DV전선을 사용한다. OW랑 DV는 애자 사용 공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이다. 수용가의 상호간 부등률은 얼마인가? 답은 1.04죠. 얘를 다 더하고 얘로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부등률은. 그 다음에 44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배선 차단, 원래 배선 차단기다. 배선 차단기는 전격 전류 50A일 때 전격 전류의 1.3배 전류를 통한 경우 몇 분 안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이제 63A 이하냐 초과냐를 가지고서 60분이냐 120분이냐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용 모르시면 여기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과 접속함을 접속하는 경우 노가웃 구멍이 금속관보다 클 때 사용하는 부속품은 링 리드셔. 46번 접지저항 저감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2번 저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 47번 일반적으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답은 3번이죠.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8번 배선용 기구인 COS의 용도를 알맞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배선용 변압기의 1차 측에 시설하여 변압기의 단락보용으로 쓰인다. 49번 정크션 박스 내에서 절연전선을 직구리 접속 후 접속과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와이어 커넥터죠. 우리가 정크션 박스, 그러니까 뭐 풀박스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직구리 접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와이어 커넥터로 접속 부분을 돌려서 묶고 절연 테이프로 감으면 가장 완벽한 작업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옥내 배선 공사를 할 때 연동선을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2.5mm 스퀘어. 만약에 제어회로를 구성한다 그러면 1.5, 여기서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2.5mm 스퀘어. 51번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전선의 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몇 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이죠. 52번 금속몰드 배선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3번이죠. 400볼트 미만. 53번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 P관과 CD관의 호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38. 여기 보면은 호칭 사이즈 외워 놓으세요. 54번 연필 케이블이 구부러지는 곳은 케이블 바깥지름의 최소 몇 배 이상의 반지름으로 구부려야 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연필 케이블을 금속관에 넣어서 구부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2번 12배가 되는 겁니다. 55번 다음 중 전선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비중이 클 것. 56번 사용전압이 415V의 삼상 3선식 전로의 일선과 대지 간에 필요한 저항값의 최소값은, 그래서 사용전압 450V를 넣고 곱하기 가로 열고 2000 하고 나누기 500 하면 저항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답은 1660 1660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 이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옴이 뭐고 뭐 와트도 나오고 뭐 전류 전압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기 이 옴이라는 거는 이제 저항의 우리가 단위예요. 저항의 단위.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 전류를 못 흐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류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또 저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류를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 저항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나중에 전기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론들은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는 그런 뭐 공식적인 거나 뭐 수식적인 그런 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법규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정답입니다. 57번 전선 약호가 CN, CV, W인 케이블이 분명은, W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W가 안 붙었다. 이렇게 안 붙었다. 그러면은 차수형이 되고요. W가 붙었다. 그러면 수밀형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앞에 FR이 붙었다. 그러면 난연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는 문제를 딱 보면 뭐예요? W만 찾으면 수밀형. 예죠. 1번. 이게 없다. 그러면 차수형으로 가는 거고. FR이 붙었다. W는 없다. 그러면 차수형이 가는 거고. W가 붙었다. FR에 CNCV에 W가 붙었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문제입니다. 58번. 요거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접지저항 측정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콜라우시 브릿지, 접지저항계 뭐 등등등 있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위너의 그 3점근법, 4점근법도 있다고 했었죠. 이거는 제가 이제 15년도서부터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내용을 넣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번 제가 내용을 넣어서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연장을 측정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매거라고 했죠. 매거. 그 다음에 전력계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전압과 전류계는 우리가 이제 테스터기나 아니면 뭐 후콘 메타나 이런 거로 이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멀티 테스터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를 이제 측정할 수 있고, 얘는 전력계는 전력량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류값과 전압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VI를 계산하게 되면 전력계를 우리가 이제 전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간을 더하게 되면 전력 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 이제 그 뭐 아라고 원판을 이용한 유도용 이제 전력 양계가 있는데요. 이 전력 양계 예전에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검침원이 와서 우리가 전력량을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난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금월 검침, 전월 검침량을 가지고서 금월 검침에서 빼기 전월 검침량을 하면은 실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얼마의 이제 전력량을 이제 넣어서 이제 세대에 부여를 하거나
이제 가정집에 이제 부여를 했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리모트 메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통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전력 양계를 우리가 이제 가정집이나 아파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검침원들 이제 직접 이렇게 보고서 전력량을 이제 체크하고 이제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멀티테스터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멀티테스터기 가지고 있고, 후크홈 메타 가지고 있고, 조도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속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뭐 실기를 할 적에나 뭐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영상을 좀 찍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58번에 콜라우시 브릿지. 59번 옥내 배선 공사 중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전선관의 굽힘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로 토치 램프나 스프링 밴더를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파이프 밴더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금속관을요. 여기서는 지금 밴더나 히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이 그 토치 램프랑 스프링 밴더는요, 뭐냐면요, 우리 PVC 공사에서 굽힘을 할 적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토치 램프는 우리가 캠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부탄가스에 우리가 불 이렇게 돌리면은 불을 조절을 해서 이게 그 뭐죠? 우리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전기 용어에서는 토치 램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치 램프로 PVC 관을 달궈서 이제 구부리는데, 그냥 구부리게 되면은 PVC 관이 이게 원형을 유지하지 않고 이게 납작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 밴더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은 원형을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가 예전에 92년도 3년도에 이제 그때는 전기공사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가 있었는데, 전기공사 기능사를 할 적에는 PVC 공사가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PVC가 빠진 PE관이나 시스템 덕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되게 쉽게 만들어져, 이제 실기가 좀 쉬워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금속관 공사나 PVC 공사 나오면, 특히 금속관 공사 나오면 시간 초과로 많이 불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PVC 공사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PE관이나 뭐 뭐죠? 그 시스템 덕터를 이용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플렉시블관, CD관 있죠. 우리가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중에 PE관과 CD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공사가 주로 나와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합성 수지제 이제 가요 전선관, 이제 그 플렉시블 전선관인 거죠. 그래서 전기기능사는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 실기가 우리가 제어판에, 그러니까 우리 벽에 이제 공개 고등학교 가면요, 벽에 실습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어 회로를 우리가 먼저 시퀀스도를 보고 제어 회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제어 회로에 이제 뭐 릴레이나 타이머를 이제 베이스를 다 붙여놓고, TV 터미널 블록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전선을 이용해서 이제 결선을 다 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실습용 작업판에, 벽에 붙어 있는 작업판에 붙여놓고, 그걸 그 치수들이 도면에 다 있거든요. 그 치수를 가지고서 이제 센터를 잡아서 붙여놓고, 이제 그 제어회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필로 이제 스위치 박스나 램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금속관 또는 PVC, PE, CD관, 그 다음에 시스템 덕트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몰드 공사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위치를 잡아서 나중에 제어 회로와
램프 아니면은 뭐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 이런 데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배선을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 할 적에는 실습 이제 감독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감독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지원을 해주는 선생님들,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제 수험생들 이제 뭐 재료 준비도 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 시간, 이제 작업 시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뭐 MC나 마그네틱 컨택터나 타이머나 릴레이, 뭐 플로트레스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어 판에 이제 그 넣고 전원을 인가해서 이제 동작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되면은 뭐 동작까지 이제 외관 검사를 하고 동작까지 되면은 동작이 정상 동작이 됐다. 그러면 조그만 치수의 감점만 있지 합격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근데 뭐 PVC나 금속관공사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PE관이나 CD관, 그 다음에 몰드, 그 다음에 시스템 덕트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기할 적에 제가 릴레이 이제 핀, 그 다음에 제어회로에 번호 붙이는 방법, 빨리 붙이는 방법, 그 공통 회로를 구성해서 배선을 좀 줄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은 필기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전선관의 나사를 내는 작업은 오스터 맞죠. 그 다음에 전선관을 절단하는 공구에는 세트업 또는 파이프 커터 맞고요. 아울렛 박스 천공에는 노가우 펀치 맞죠.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금속 전선관을 구부릴 때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 문제는 15년 16년도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나왔어요.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바깥지름이 몇 배 이상? 이건 답은 3번이죠. 6배. 그래서 오늘부로 이제 18년도 2회차 상과목 전기 설비를 이제 끝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18년도 3회차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년도 이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끝나게 되면 5개년 제가 목표를 세운 과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 기기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전기 기기는 공부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전기복구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는 걸 전기 설비에서 점수를 따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고, 실무에 가장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좀 알 거예요. 전기 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이론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요. 푸는 방법 조금 공식에 대입해서 공식 좀 변형해 가지고 이제 할 줄만 알면은 대부분 다 풀 수 있고, 단위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기능사는 뭐 단위 갖다가 장난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